네, 안녕하세요. 셀라쌤입니다. 벌써 5월 중순이 또 다가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다들 공감하시죠? 특히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진짜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곧 있으면 6월 모의사 치고, 그리고 기말고사 마지막 3학년 1학기 생기부 마무리하며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요즘 수시 원서 상담을 정말 빨리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문의를 받으면서 동시에 든 생각이 고3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좀 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했는데, 각각 대학교마다 수시 입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의 입결도 같이 한번 공부하듯이 분석하고, 또 혹시 작년이랑 올해랑 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시 합격 시리즈 요걸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듯이 같이 분석하고, 또 한번 올해 수시 원서 6장은 어디를 써볼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6장 중에 분명히 합격으로 올 것 같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볼 학교들은요, 건국대, 동국대, 그리고 숭실대, 이 세 학교들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일반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KU 지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KU 자기 추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학종이고요. KU 지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이 70, 그리고 생기부가 30이 들어가거든요. 이 교과 70에 생기부 30이라는 이 비중이 굉장히 많이 보는 겁니다.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부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성적만 보고 넣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학종 KU 자기 추천 같은 경우에는요, 1단계에서는 3배수로 서류를 100% 보고요. 당연히 서류에서 선발한 후에,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30이 있습니다. 면접 준비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 서류가 통과가 되려면 일단 생기부가 정말 잘 준비되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우리 두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지금 한번 입결을 한번 볼게요. 먼저 학생부 교과 KU 지균부터 입결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나온 성적은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리고 한국사 이 전 교과를 가지고 그냥 평균을 낸 성적이고요. 그리고 이 입결 컷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 이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건국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학생부 교과에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생기부가 30이나 들어가는데 이 30이란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3학년 최종 생기부 방향을 꼭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기부가 어떠한지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 한번 보신 후에, 그리고 나서 성적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먼저 문과부터 한번 볼까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등급 컷이 50과 70% 컷이 있거든요. 이 50% 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합격자가 있으면 합격자 중에서 이제 딱 50등쯤 하는, 그러니까 약간 평균에 가까운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0% 컷, 80% 또는 90% 컷을 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컷은 말 그대로 100명 중에 기준으로 70등, 80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 70%가 있을 때는 70% 컷이 거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시면 좀 더 도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전체적으로 지금 성적대가 보시면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 정도로 지금 성적들이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일부 지금 보시면 응용통계학과, 경영학과 이런 경우는 1.7 라인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50과 70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대가 지금 조금 높은 편이죠. 이과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비슷하긴 한데 1점 중후반에 위치해 있고 일부는 2점 초반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융합과학기술원에 속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첨단 바이오공학, 융합과학기술원, 자유전공. 근데 요 속한 학과들은 1.4 또는 1.6 이렇게 해서 1점 거의 4, 5 라인에 굉장히 높은 성적대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조금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 건국대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학과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의대겠죠. 네, 정말 매년 많은 학생들이 여기를 지원하는데요. 자,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도 16.6대 1로 굉장히 높은 지금 수준이고요. 근데 교과도 보시면 50, 70이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1.04에서 1.19이기 때문에 거의 1.2 내외 코스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메디컬 라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히 이과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서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는 의대 증원이 작년과 다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사실상 작년 기준은 축소인 거죠. 그래서 올해는 결이 전혀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한번 성적을 좀 볼게요. 지금 문과 같은 경우에는요, 성적대가 2점 중후반 3점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과대학에서 중어 중문 있죠. 이 중어 중문이 유일하게 이제 지금 50, 70 컷이 4등급, 5등급대 컷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 4등급인데? 그러면 나 건국대 중어 중문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아마 이걸 보고 있는 누군가는 분명 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냐면 매년 저한테 캡처해서 선생님 저도 여기 넣을래요. 여기 가고 싶어요. 4등급도 뽑는데요. 이렇게 이제 매년 학생들이 오는데 사실 이 성적대는 일반고 학생의 성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아마도 외고 학생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과 계열은 지금 중어 중문 제외하고는 2등급 후반대에서 3등급대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도 지금 2등급 중반, 2등급 초중반에 거의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KU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서류를 통과하는 거지 내신 성적으로만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내신 성적을 보긴 하지만 이 내신 컷은 어느 정도 확인하는 용으로 보셔야 되지 이것만 보고 무조건 지원하시면, 특히 학종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이과계열 한번 볼까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은 전체적으로 2점 초반대에서 거의 나옵니다. 공대는 2점 초반, 2점 중반, 거의 3등급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인기 많다고 했던 이 건국대 융합과학기술원에 속하는 학과들 있죠. 지금 첨단 바이오, 시스템 생명, 융합 생명공학. 근데 꿀팁이라면 생명, 바이오 이런 게 학과에 이름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 경쟁률이 높고요.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단 지원을 해요. 왜냐면 보통 학생들이 생기부가 생명 계열로 좀 많이 꾸며지는 게 많거든요. 그냥 생명학과가 생명 과목이 좋아서 이런 이유로 그냥 지원하시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학과들도 지금 보시면 성적대가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학종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나머지 지금 자연계열도 굉장히 높은데요. 수의학과 역시 1.87에서 3.17로 지금 내신이 조금 라인이 좀 넓죠. 하지만 3등급대 이 수의대를 아마 통과한 학생은 일반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자사고거나 특목고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차가 약간 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성적대가 조금 자연계열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연계열은 교과든 학종이든 확실히 조금 더 앞에 우세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동국대인데요. 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교과 전형이죠. 네, 요 전형이 있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인 두드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총 8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기 전에 먼저 이 8명이 내가 속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학교장 추천은 말 그대로 교과이기 때문에 성적을 반영하는데요. 그런데 동국대는 좀 특이합니다. 교과목 중에서 상위 10과목을 뽑아서 이 교과목 성적을 내거든요. 근데 사실 상위 10과목이 이제 1등급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10과목으로 이제 이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보시면 보통 1등급 초반대, 1등급 못해도 중반대는 나오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동국대식 성적 반영한 이 내신 말고도 이제 모든 전 교과의 내신도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저희 동국대 성적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우리 교과 전형부터 올해 어떤 학생들의 어떤 내신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문과부터 이제 저희가 한번 보면요. 확실히 동국대의 간판학과죠. 경찰행정인데요.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7에서 2.5, 저는 이제 전 과목으로
정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1.87에서 2.5 정도 라인이니까 평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평균 그 학생부 10과목으로 봤을 때는 1.15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1점대이기 때문에 다들 이것만으로 사실 좀 판단하기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1.87, 2.5 라인의 성적대의 학생들이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 학과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근데 동국대뿐만 아니라 지금 웬만한 대학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 미커는요, 학생들 정말 인기 많고 특히 여학생들한테는 문과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서 10과목을 1.0이니까요. 지금 뭐 10과목 성적 보면 거의 의대 성적이죠. 네, 근데 전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성적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는요,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24.90대 1이었는데 근데 성적들은 굉장히 분포가 되게 넓어요. 전과목 봤을 때. 하지만 10과목은 1.37로 지금 뜨는데요. 생기부가 굉장히 좀 중요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과목으로는 다 1점대지만 전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점 초중반대가 가장 이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2점 초중반에 머물러 있고요. 그러니까 경영학과가 조금 특이했던 거죠. 4등급대 학생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자연계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적대가 대다수가 2점 초반대에서 1점 초반대 전과목 기준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역시나 인기 많은 게 바이오 시스템, 생명과학. 제가 그랬죠. 바이오 생명 들어가면 일단 높다고요. 둘 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전교과 평균을 했을 때 1점 후반대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화공생물공학과가 있습니다. 화학이랑 생명이랑 같이 있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인기 많아요. 왜냐면 화학 좋아하는 애들, 생명 좋아하는 애들 다 있어가지고 다 넣거든요. 그래서 화공생물공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1.77에서 1.88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지금 성적이 높았고요. 확실히 제일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경쟁률이 정말 제일 높았던 거는 자연계열 중에서 동국대는 약학과였습니다. 동국대 약대는 이제 저희 서울 캠퍼스에 있고요. YG 캠퍼스라고 해서 경주에도 동국대가 하나 더 있죠. 거기는 이제 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대가 지금 성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평균 전과목을 했을 때 1.14입니다. 지금 1.14에서 1.24 라인이 들어갔으니까요. 지금 의대 성적이죠. 작년에 제 학생도 동국대 약대를 합격했는데 정말 대단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10과목의 기준은 1.0, 평균 최저 둘 다 1.0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굉장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열은 확실히 2점 초중반이 거의 전과목의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도 2점 초중반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최저가 3등급 중반까지도 좀 넘어가고 뭐 이제 아까 경영 같은 경우는 4등급 때까지 조금 넘어가는 스펙트럼이 조금 큰 모습이 좀 보여지네요. 그 다음은 동국대 학종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문과부터 보면요. 경쟁률이 굉장히 이제 높았던 게 경영, 경찰행정학부 아까 요거 두 개는 이제 저희가 하긴 했었죠. 근데 국어, 국문, 문해, 창작학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다 이제 25, 26대 1을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학종이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만으로 학종에 내가 된다 안 된다를 사실 판단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그냥 성적이 이 정도 때 학생들이 붙었구나. 근데 생기부는 당연히 1차에서 서류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었겠지. 요거를 감안하시고 조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성적대만 봤을 때는 이제 문과계열 같은 경우는 2점 중반에서 3등급, 4등급까지도 넘어가고요. 법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5.6까지도 지금 나와 있어요. 아마 이건 일반고 성적은 아닐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확실히 학종에서도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2점 초중반에, 중반이 아니죠. 2점 초반에 거의 형성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행정도 2점대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연계열 한번 가볼까요? 가장 높았던, 경쟁률이 높았던 인기 있던 학과는 바이오 환경과학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이오 생명 조심하세요. 올해도 아마 제가 또 예언하자면 올해도 바이오 생명 이런 거, 화공 이런 거 있죠. 정말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바이오 환경과학과는 지금 42가 넘거든요. 지금 경쟁률이. 그리고 성적도 높아요. 지금 이게 학종인데 2등급 중후반에 지금 걸쳐 있으니까요. 나머지 지금 생명과학, 의생명공학, 화공생물공학과, 에너지 신소재는요. 다 2등급 초중반에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적대가 타이트하죠. 아마 생기부도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이 정도면. 또 한 번 느껴지는 게 동국대도 건국대랑 마찬가지로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확실히 성적대가 조금 더 높다, 우수하다 이렇게 조금 더 보여지고요. 좀 인문계열에서는 일부 학과들이 지금 많이 조금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인문계열은 올해 좀 학과를 정말 잘 쓴다면 대학을 높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작년에 들었지만 올해도 또 드네요. 이제 마지막 저희가 같이 공부해볼 학교는 숭실대입니다. 자, 숭실대도 수시 전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학교장 추천이긴 한데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나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과 100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교과 100인데요. 수능 최저가 각각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진짜 다 2함 6이에요. 다만 자연계열로 만약에 내가 가게 된다면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 치셔야 되고요. 과탐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2함 6이지만 수학은 확통까지 포함해서 다 어떤 걸 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탐, 과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의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으로 가볼게요. 자, 학종 같은 경우는 SSU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해서요. 자, 1단계는 또 서류로 우리가 이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로 3배수가 들어가는데요. 2단계가 좀 중요합니다. 2단계 면접이 있는데 면접이 무려 50이나 됩니다. 제가 면접을요 40 이상부터는 사실상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전형이라고 면접 준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숭실대는 그걸 넘어서 면접이 지금 50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면접이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접 준비 좀 단단히 하셔야 돼요. 면접에서 내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숭실대 또 특이한 점이요. 학생부 우리 교과에서 성적을 좀 교과 반영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문, 상경 쪽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를 다 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에서 그러니까 자전이라고 하죠. 이 자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모두를 다 보는데요. 다만 이 모든 교과목을 싹 다 보는 게 아니라 각각 과목마다 과중치를 둡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35, 수학 15, 영어 35, 그리고 사탐 15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35, 사회 15이기 때문에 수학,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15, 수학 35, 영어 25, 그 다음에 과학 25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좀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영어, 과학이고요. 자, 그 다음 자전은 국어 15, 수학 35, 영어 25, 그 다음에 사회, 과학 25를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수학이 1번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영어랑 사회가 중요한데 지금 저는 그냥 숭실대에서 일단 영어가 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숭실대 먼저 학생부 교과 우리 성적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숭실대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거는 불어불문학과였습니다. 지금 뭐 20대 1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았죠. 이번에 숭실대에서는요, 평균적인 내신컷과 그리고 70% 내신컷을 함께 보여줬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법학과가 좀 높죠. 2.17에서 2.25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이제 차이가 없죠. 거의 2점 초반에서 지금 걸려 있고요. 행정학부도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평균도 지금 2점 초반대, 그 다음에 회계학과도 금융학부도 다 2점 초반대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문계열 지금 성적대를 보시면 확실히 2점 초반에서 중반 정도 라인으로 거의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계열과 자유전공학부 성적 한번 볼게요.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리나 신소재 공학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고요. 14대 1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컷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비슷해요. 2점 초반에서 2점 중반 정도 라인인데 그 중에서 컴퓨터학부 워낙 유명하죠. 컴퓨터학부 같은 경우는 1점 후반대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학부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원래 숭실대가 컴퓨터학부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으로 보통 생각하시고 지원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2.5 안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숭실대는. 그래서 이 정도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 성적 한번 보고 오늘 영상 저희 마무리할게요. 학생부 종합에서 성적을 지금 보면요. 1호 일문학과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26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문계열에서 성적대를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4점대 지금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3점대까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사학과 같은 경우는 2.67,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2.67 비슷하죠. 행정도 2.8대 라인이고요. 언론 홍보 이것도 2.6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도 2.8에서 3점 극초반대, 그리고 금융학부도 2.8, 2.9 라인이기 때문에 불어 불문이나 도고동문 같은 게 어문 계열은 지금 3등급 뭐 후반에서 4등급 때까지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지금 보통 우리가 학종에서 숭실대 인문 계열은 2점 중후반, 3점 초반에서 뭐 일부는 3점 중후반에서 4점대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계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의생명 시스템 학부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38이 넘어가는데요. 정말 높죠. 네. 근데 의생명 시스템도 사실은 이제 메디컬 준비하던 학생들, 생명계열로 준비하던 학생들이 또 지원을 많이 하는 또 학과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저는 이게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성적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성적을 지금 보시면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초반대에 거의 머물고 있는데요. 자, 인문계열과 조금 다르게 4등급 때도 좀 사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 숭실대 자연계열에서는 4등급 때는 지금 없습니다. 학종이라 할지라도 지금 2등급 중후반, 3등급 초반 라인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면접에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승부를 봐야 되는 이렇게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학교를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벌써 이제 입결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조금 실감이 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해는 또 이제 수시 원서를 또 써야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학교 하나하나 찬찬히 저희가 살펴보면서 나한테 좀 맞는 학교들이 어디에 있지? 이런 것들 아마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일반고 학생들은 특히나 이제 수시 원서 6장 쓸 때 입결 같은 걸 너무 알고 싶은데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에서 많이 좀 도와드릴 거고요. 분명히 6장 완벽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수시 입결 같은 걸 조금 알고 싶은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팁을 드린다면 어디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내 성적을 모두 다 입력하시면 그 성적이 다 알아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별 맞게끔 알아서 또 성적을 또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숭실대 같은 경우, 동국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가 보는 성적이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대로 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곧 있으면 성적들이 다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 학교마다 검색하시면은 그 학교의 성적, 그리고 올해 어떻게 선발하는지, 몇 명 선발하는지, 학과마다는 또 몇 명을 올해는 뽑으려고 하는지 정말 잘 나와 있어서 어디가 하나만 잘 활용하셔도 혼자서 충분히 올해 수시 원서 잘 쓰실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다 도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블로그 또 보시면은 관련된 수시 정보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시 합격 시리즈는 같이 공부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준비할 거거든요. 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